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조금 들어갔었죠. 오늘은 그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곱셈들을 모아서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곱셈 공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등교했을 때 수업 마지막 시간에 중학교 곱셈 공식을 반드시 외워오라고 했었죠. 자, 혹시 아직도 안 해온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항식의 곱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내용, 특히 이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에 대한 복습은 정말 이번 시간이 마지막 복습이 될 거니까요. 꼭 지금 이해하시고 이걸 다 숙지하시고 오늘 배울 고등학교 곱셈 공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 법칙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웠는데요. 이 지수 법칙은 총 4가지를 배웠었어요. 근데 법칙이라고 해서 또 딱딱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배웠던 우리 지수 법칙은 뭐였냐면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었어요. 자, 지수라는 게 우리 a의 몇 제곱 할 때 이 몇 제곱 위에 써지는 이 조그만 숫자를 지수라고 하잖아요. 지수 법칙 중에 첫 번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금방 이해해 보겠습니다. a제곱 곱하기 a세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숫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풀어서 쓰면 a제곱을 일단 풀었으면 a를 몇 번 곱했다는 거죠? 그렇죠? a를 2번 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세제곱은 a를 3번 곱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총 보면 알겠지만 a를 몇 번 곱한 걸 알 수 있죠? 네, a를 5번 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5라는 숫자가 이제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원래 있던 지수 2개를 더해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두 지수를 더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웠던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에 또 n제곱을 한 상태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a의 m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a의 세제곱을 예를 들어 또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괄호 안에 있는 a의 세제곱을 2번 곱하겠다는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이 a의 세제곱을 2번 곱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는 지수법칙 첫 번째에 의해서 두 지수를 더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6제곱이 나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원래 있던 이 지수 2개 m, n 자리에 있는 3과 2를 곱해서 얻어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로 써보면 별로 외울 게 아니죠. 자, 세 번째도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곱하기를 했으니까 나누기도 다뤄볼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또 금방 이해할 텐데요. 일단은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m이 n보다 클 때, 그리고 똑같을 때, 그리고 오히려 m이 n보다 작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m이 더 크게 되면은 지수는 m 빼기 n입니다. 자, 아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에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는 빼는 게 되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n과 n이 똑같아. 그럼 1이고요. m이 n보다 더 작게 되면은 분수로 바뀝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빼기인데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죠.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 곱한 거에 전체의 m제곱을 했을 때는 각각 m제곱을 한 거랑 같다.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분수꼴에서도 한 번에 m제곱을 하면 각각 m제곱을 해서 나눈 거랑 똑같다. 바로 이게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자, 3, 4번은 여러분이 한 2나 3 가지고 몇 개 예시를 써보면은 금방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4번은 직접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지수 법칙을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수 법칙은 이 정도로 복습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곱셈 공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죠.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교과서 13쪽 밑에 왼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한번 같이 봐볼까요? 먼저 완전제곱식이라고도 하는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자, 요 부분이 지금 부호가 바뀐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우리 합차 공식이라고도 하는 합차를 곱하게 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요 세 개는 반드시 아시고 오늘 고등학교 곱셈 공식을 배워야겠죠. 오늘 이제 새로운 곱셈 공식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세 가지에다가 더 추가해서 곱셈 공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곱셈 공식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이 곱셈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을 유도해 보는 게 굉장히 외우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곱셈 공식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볼까 해요.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공식을 유도해 볼 테니까 나머지 공식들은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공식을 새로 유도해 볼 거냐면요. 완전제곱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완전제곱식이 우리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식이었는데 한 개 더 늘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사용해 보자면 우린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완전제곱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항으로 취급해서 한번 달아볼게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 2항을 이렇게 한 항처럼 생각하고 뒤에 하나 항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하나의 항, 얘를 2번째 항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운 완전제곱에 의해서 일단 앞에 항의 제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배, 그리고 앞에 항, 그리고 뒤에 항, 그리고 뒤에 항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3개가 곱해져 있는데 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c를 앞으로 옮겨도 되겠죠. 즉 2c 곱하기 a 플러스 b 그러면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2ac 플러스 2bc 교환되니까 교환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c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 전개를 해봤고요.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바꿔보자면은 제곱들부터 먼저 써볼게요. 내림차수 순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새로운 곱셈 공식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찾아볼게요. 이번엔 뭐냐면은 완전 제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엔 세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제곱은 이 괄호에 있는 a 더하기 b를 3번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2번 곱하는 건 너무 익숙해요.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곱하는 건 아예 공식으로도 외우고 있어요. b제곱. 자, 지금도 안 외우셨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거기서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죠? 항이 3개, 항이 2개짜리. 총 몇 번 곱하면 됩니까? 6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번, 2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 곱하면 되겠죠? 해볼게요. 처음에 먼저 곱하면 a제곱 곱하기 a잖아요. 자, 지수법칙 떠올려야 돼요. a제곱이랑 a1제곱이 숨어 있는 거예요. 2개 곱하면 지수끼린 더한다. a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면은 다시 이렇게 곱하면은 2a제곱 b가 되겠죠. 지수법칙 잘 떠올리시고요. 세 번째 곱하면은 a b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번 가겠습니다. a제곱 b죠. a제곱 b. 그리고 2a b제곱. 마지막 b 세제곱. 마찬가지로 여기 b의 1제곱이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b의 제곱이랑 b의 1제곱을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b의 세제곱. 자, 그럼 이것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게 보이네요. 자, 뭐가 보이냐면 동류항이 보입니다. 어떤 게 동류항이죠? 문자의 그 지수까지, 차수까지 같아야지 우리가 동류항으로 봤잖아요. 자, 얘랑 동류항인 게 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얘랑 동류항인 건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항식에 덧셈 뺄셈이니까 우리가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a 세제곱이 일단 먼저 오고요. 자, 노랑 색깔 동류항 계산하면은 3a 제곱 b 오고요. 초록 색깔 동류항 계산하면 3a b제곱 오고요. 마지막 b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곱셈 공식까지 유도를 해봤고요. 자, 가운데 플러스가 있으면 당연히 곁다려서 오는 게 뭐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이것처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자, 이 자리 있죠? 요 b 자리에 대신에 마이너스 b를 그냥 대입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결론에서 요 b들 자리에 다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면은 결국에 바로 쉽게 마지막 공식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b 자리에 지금 동그라미 친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라고 했었어요? 괄호를 반드시 쳐줘야 된다고 했죠.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3a제곱 빼기 b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b 자체를 대입할 거고 여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겠죠. 이어서 3a 마찬가지로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해야 한다. 괄호를 하고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a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를 한 번 곱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제곱 2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음수를 2번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음수를 이번엔 또 3번 홀수번 곱한 거니까 음수가 결론적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a-b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한 공식 외에 두 가지 더 많이 쓰이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 14쪽 문제 5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공식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서 공식을 얻어봅시다. 자, 잠깐 동영상 멈추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다시 동영상 재생해. 자, 한번 해봤나요? 같이 해봅시다. 자, 이미 우리 등교했을 때도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했었죠? 자, 항 2개랑 항 3개짜리예요. 몇 번 곱하면 되죠? 네, 6번입니다. 6번 곱하겠습니다. 한 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되죠? 해볼게요. 지수법칙 잘 생각하시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a 세제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제곱 b.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플러스 a b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 곱은 플러스 a 제곱 b. 다섯 번째 곱은 마이너스 a b 제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곱하면 플러스 b 세제곱.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게 보이죠? 동류항이 보입니다. 동류항이요. 어떤 게 동류항이죠? 얘랑 그리고 얘가 동류항이네요. 그 다음에 또 동류항이 뭐 있냐 보니까 얘랑 얘가 동류항이네요. 근데 심지어 지금 동류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이기 때문에 지워져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이기 때문에 또 지워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곱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식 두 개를 곱하는 거였는데 곱하고 전개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보면은 지금 부호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부호만 바뀌었죠? 지금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부호랑만 바뀌었죠?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6번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6번 먼저, 3번 먼저 곱하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네요. 또 동류항이 보이네요. 근데 동류항이 또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남는 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네요. 자, 여기 부호가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도 지금 부호가 바뀌었죠. 마이너스로 바뀐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도해본 5가지 공식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4쪽 중간쯤에 네모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다 유도해 봤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문제 풀 때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곱셈 공식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제곱이었어요. 자, 근데 1번은 거의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였어요. 그쵸? 원래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그리고 곱한 거에 2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 제곱들이 일단 등장을 하고요. 2개씩 짝지어서 2배 한 게 와주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요. 일단은 a만 기준으로 볼게요. a만 쳐다봐 보세요. a만. 지금 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수가 3, 2,
1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만 쳐다볼게요. b, 여긴 없고 b의 1제곱, b의 2제곱, b의 4제곱, b는 오히려 차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등장합니까? 3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런 특징들을 찾으셔서 외우면은 조금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자, 두 개는 이제 차이점을 기준으로 외우시는 게 좋은데 가운데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디가 바뀌냐? 여기랑 여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외우시면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홀로 여기 마이너스 있다는 게 독특하네요. 하지만 결과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눈여겨서 차이점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차이점을 기준으로 외우면 좋겠죠? 자, 바뀌는 부분이 어딘가 보자면 바로 여기가 바뀌네요. 그쵸? 대신 마이너스였던 거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결론은 마이너스. 자, 그럼 어떻게 또 보시면 되냐? 처음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예요. 처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정기한식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네. 그리고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죠.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팁이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팁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빨리 곱셈 공식을 터득하시고 외우셔서 바로 다음 예제부터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 곱셈 공식을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전개하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몇 번째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죠? 몇 번째 곱셈 공식이죠? 잠깐 갔다 올게요. 바로 요 두 번째 곱셈 공식.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미 이 식을 외웠다고 가정을 해야 하지만 아직 안 외운 친구들을 위해 한번 사용할 곱셈 공식을 써주고 갈게요. a-b의 세제곱은 보다 a의 차수는 점점 줄어들어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는 점점 늘어요. 3a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세제곱. 부호 유의해야죠. 여기 두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요걸 써야겠구나 인식을 하시고 풀면 되겠죠. A 자리는 뭡니까? X가 될 거고요. B 자리에는 1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바로 여기다 풀어볼게요. A 세제곱 대신에 X 세제곱 넣고요.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1 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 일단 다 써봤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곱 하나만 하고 3x 제곱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1 마찬가지로 곱 하나만 하니까 3x만 쓰면 되고요. 마지막 빼기 1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니까 앞에 했던 곱셈 공식 몇 번 떠오르죠? 네, 곱셈 공식 3번 떠오릅니다. 기억 아직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볼게요. a-b 그리고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다? 부호, 앞에 거 부호 이어서 써야죠. 결론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여기서 이제 a 역할이 뭔지, b 역할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a 역할이 바로 x가 될 거고 b 역할이 얘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a, b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오고 또 b를 제곱한 게 9y 제곱이 되니까 확실해졌죠. 그럼 결론은 오히려 결론은 간단해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니까 a 자리에 있는 x 세제곱 빼기 3y의 세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요것만 우리 지수법칙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x 세제곱이고 빼기 3의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은
27y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봐야겠죠? 교과서 15쪽에 있는 문제 6번입니다. 동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자, 선생님과는 1번, 3번만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 맨 뒤에 있는 답지를 보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맞았는지 그리고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찬찬히 나의 풀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푸는 건 1번, 3번만 풀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자, 1번을 보면은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뭐죠? 그쵸? 우리가 처음 전개해본 세계항의 제곱. 자, 요거는 굉장히 중학교 때 배운 완전 제곱식과 유사하다고 했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2개 곱한 거에 2배. 2bc, 2ca 이렇게 됐었죠.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a 대신에 온 게 지금 x고요. b 대신에 온 게 2y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c 대신에 온 게 z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1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x제곱 와야 되고요. 두 번째 항에 제곱 와야 되고 세 번째 항에 제곱이 와야죠. 그 다음에 2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배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배에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렇게 일단 쫙 써줘봤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x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y제곱 두 번 곱해야 돼요. 2의 제곱, y제곱. 그러니까 4y제곱이겠죠. 다음 z제곱 플러스 숫자끼리 묶어서 먼저 곱해줄 수 있겠죠. 교환 법칙 사용해서 4xy 그 다음 숫자끼리도 곱하면 4yz 마지막으로 2zx 여기 플러스인데 잘못 썼죠? 이렇게 끝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되죠? 그쵸? 방금 전에도 이제 쓰긴 했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a-b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하면은 앞에 있는 부호 그대로 와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요거 이용하는 거죠. 요거. 자, 근데 a가 뭐냐? 이번엔 2x고요. b가 1이 되겠네요. 그거 유의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2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결론은 2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을 다 배워봤고 그걸 또 외워서 관련된 문제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도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자, 한번 중학교 때 내용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그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쁘게 주는 게 아니라 얘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이항시켜서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다. 요렇게 공식을 조금 변형해서 요 공식도 굉장히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긴 하지만 좀 변형한 공식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한번 예제 2번 풀고 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합이랑 곱만 알려주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린 이걸 보면 여지껏 이제 외웠으니까 공식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뭐가 있죠? 일단은 세 번째 공식이 떠오르네요. 뭐냐면 a 플러스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나왔지. 요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뭘 알려줬냐면 합과 곱만 알려줬어요. 근데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합은 알아요. 요 곱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근데 이 두 가지의 합도 얘네 둘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는 있죠. 왜요? 얘 때문에. 얘는 합과 곱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절차를 거치면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공식 말고 두 번째 공식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이 공식 말고 두 번째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였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외우고 있죠?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많이 말하고 많이 써봐야 돼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일단 합과 곱만 알기 때문에 합과 곱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합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는 얘랑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얘가 합과 곱으로 표현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좀 되겠네요. 자, a세제곱 그대로 냅두고 인수분해, 공통인수 보이죠? 뭐가 공통인수죠? 네, 3a, b가 공통인수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남는지 볼 수 있겠네요. 뭐가 남죠? 앞에는 a가 제곱이니까 a가 하나 남고 더하기 뒤에는 b가 하나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뭐다? 합과 곱으로 정리가 되겠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합,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정리해보면은 우리 지금 이 네모친 부분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얘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 가운데 항을 이항시켜줘 버릴게요. 그럼 원래 있던 전체 세제곱에다가 이항시키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3ab, a 플러스 b를 빼주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지금 전개한 이 부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럼 이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합의 3배. 합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4의 3배. 빼기 3 곱하기 ab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요. 3 곱하기 ab의 곱 2점. 그 다음 합 4. 요걸 계산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4의 세제곱은 몇이죠? 64. 그리고 3이 6, 4, 24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40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첫 번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으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유도해낸 이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고 외워두기까지 해두면 좋겠죠.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외우지 마시고 지금 공식을 유도했잖아요.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외우면 한결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뭔가 이 뒤에 부분을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두 수의 차와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요거를 사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 7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7번으로 넘어가서 이 7번 문제를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곱셈 공식이 활용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 보시고 그 새로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면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한 번 더 쓰고 넘어갈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두 개끼리 곱한 거에 2배. 자, 바로 얘가 있습니다. 근데 a 자리에는 x, b 자리에는 y, c 자리에는 z가 들어가는 느낌이 딱 오시죠? 얘를 보고 얘를 보면 아,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a, b, c 자리에 아예 x, y, z를 대입해서 다시 써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마지막 2zx까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합을 4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이 부분이 4라는 건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한 거를 합한 게 5다. 자,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죠? 얘는 2배가 돼 있고 얘는 2배가 안 돼 있네요. 자, 이 빨간색 부분만 다시 써보면 2로 묶을 수가 있어요. 공통인수니까. 그래서 묶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딱 두 개의 문자끼리 곱한 합이 5가 바로 여기에 나오네요. 그럼 결국에 2 곱하기 5가 돼서 이 뒤에 3개의 항의 합은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안에 게 4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제곱에다가 얘를 다 넘겨버리면 되죠. 근데 2배로 묶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4의 제곱, 즉 16이 될 거고요. 한번 쓸까요? 4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16-10이 돼서 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공식, 새로운 곱셈 공식의 변형 유도해 보라고 했는데 유도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유도 과정은 따로 보여주지 않고 아까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써볼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과연 차와 a와 b의 차와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 a-b 이렇게 유도가 됐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지금은 x, y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a 자리엔 x, b 자리에 y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그렇게 써줄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자, 차와 곱을 알려줬습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차와 곱을 대입하면은 차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3 곱하기 곱은 4 차는 다시 3 이렇게 계산하는 거네. 그럼 3의 세제곱은 27 플러스 9사 36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63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곱셈 공식의 변형 아까 예제 2번에서 한 개 나왔고 지금 또 문제 7번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정리해서 써볼게요.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아까 예제 2번에서 다뤘던 건 뭐였냐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요. 이거였고요.
방금 이제 문제 7번에서 나온 곱셈 공식의 변형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두 a, b의 차와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차와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비교를 해서 외우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가운데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시면 더 간단하고 쉽게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그 곱셈 공식 네모 박스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따로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교과서 15쪽 맨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x와 y를 직접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보니까 떠오르는 공식이 꽤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 보아볼까요? x, y 값을 직접 대입해볼까? x 자리에 얘를 넣고 y 자리에는 루트 2 플러스 2를 직접 대입해본다.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까 네모 박스에 있었던 곱셈 공식. 세 번째 방법은 가장 방금 전에 배운 변형, 합과 곱을 나타내서 이용해보면 어떨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번 세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해보고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요. 방법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죠. 직접 대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입해보겠습니다. x자리에 얘를 대입하는데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대입해야 한다고 했죠. 괄호를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y세제곱, y자리에는 루트 2 플러스 2의 세제곱. 여기 세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이 돼요. 두 항. 근데 a-b의 세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렇게 돼버려요. 자,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외우셨을 테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a 세제곱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루트 2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3 루트 2 곱하기 2의 제곱.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제곱 써볼게요. 루트 2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 다음 3 루트 2의 제곱 되고요. 마지막으로 2의 세제곱. 자, 그러면은 지워지는 게 몇 개 보이네요. 동류항끼리 보자면은 물론 다 숫자긴 하지만 이 루트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동류항끼리 보자면 얘네는 지워지네. 그쵸?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지워지네요. 자, 그럼 나머지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죠. 일단 루트 2를 세제곱하면 2 루트 2고요. 여기는 4, 3, 12 루트 2네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 루트 2고요. 마지막은 4, 3, 12 루트 2네요. 그럼 다 루트 2니까 같은 루트끼리는 덧셈 뺄셈 할 수 있잖아요. 루트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앞에 있는 숫자들만 다 더해주면은 28 루트 2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직접 대입해서 푸니까 조금 긴 식이 나와서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 써보겠습니다. 뭘 해보자고 했냐면 곱셈 공식을 써보자고 했어요. 곱셈 공식을 써보자 했는데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오르죠? 자, 요걸 보니까 세 번째 배웠던 곱셈 공식이 떠오르네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뭐였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y 이게 틀렸죠? 마이너스
y제곱. 자, 요걸 풀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 이제 x랑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x 더하기 y 두 개의 합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이죠? 2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2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구했으니까 이 자리에 그럼 뭐를 넣으면 돼요? 2 루트 2를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x를 제곱해야 되죠. 얘 제곱. 얘를 한번 제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y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곱 계산해 볼까요? 곱은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2에 자, 이걸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문자처럼 취급하면 합차 공식 떠오르네요. 그럼 루트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엔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 즉 x랑 y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x, y 곱한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루트 2 마이너스 2는 플러스죠. 2를 제곱한 거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주시면은 18 루트 2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똑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합과 곱을 지금 미리 구해놨어요. 그렇죠? 합은 2루트 2고 곱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구해놓고 곱셈 공식 변형을 써봅시다.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뭐였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자, 얘는 변형이어서 합과 곱으로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표현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엔 뭘 넣는다? 2 루트 2. 그 다음에 곱은 뭐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 2고 다시 얘는 2 루트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 루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할 때 꼭 가로 치시고요. 가로 안 치면 빼기가 돼버려요. 그 다음 2 루트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음수 곱하는 거니까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면 2 루트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세제곱이 되니까 1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3, 2 곱하면은 12네요. 12 루트 2. 그래서 마찬가지로 2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해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느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몇 번 방법이죠? 저 3번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항상 3의 방법이 간단하다는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언제는 3번이 더 쉬울 수도 있고 직접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 방법 3이 편할 수밖에 없냐면요. 일단 x, y 자체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에요. 루트도 있고 더하기 빼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x, y 자체가 복잡한 편인데 오히려 합과 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x, y 자체가 더럽지만 합과 곱이 오히려 간단하고 쉬워지기 때문에 3번 방법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무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 더 빠르겠다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면 좋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곱셈 공식 이 5가지와 변형 2가지 추가해서 총 7가지 공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변형은 안 써있으니까 한 번 다시 쓰겠습니다. 4번으로 쓸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또 하부 곱해주고 이번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반대로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공식 7가지 공식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잊지 말고 오늘 다 유도했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으니까 꼭 숙지를 하시고 안 푼 내용들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